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 담은 이 기업 2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현재 오늘의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특히나 실적이 워낙에 탄탄하게 잘 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에 대한 매집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정책 그리고 탄탄한 재무제표와 함께 성장하게 될 핵심 종목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벌써 89,100분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감사한 투자자 여러분들 덕분에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로봇 2002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등 다양한 자료집을 무료로 준비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2월 달 안쪽으로는 새로운 유리기판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자사주를 매집한 핵심 기업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미중 다양한 관세 부과로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내외적 활동, 이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국내, 미국 내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자세하게 좀 봐야겠죠. 트럼프 인프라 투자 확대 이야기입니다. 건설, 전력기기 업체에 기회될까라는 얘기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 전력기기 분야는 오히려 사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지난 3일 트럼프는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부펀드가 뭔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뒤에 설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속도로, 공항 등 인프라 사업과 의료 연구 등의 정부 투자 기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격적인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도대체 왜 하냐는 거죠. 왜 할까? 하면 인프라 투자를 하면요. 굉장히 큰 장점이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이다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할 곳이 생기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안 그래도 이제 질 좋은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질이 조금 떨어지는 일자리도 있을 것인데 정부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제, 미국의 고용 시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가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보통 인프라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을 규제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했고 이 다음 순서가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야 철강하고 알루미늄 기업들을 미국 내에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3월 초부터 이 관세가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에 맞춰서 3월 달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데 이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을 조성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야 될 점이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최근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부펀드라는 새로운 구조를 좀 만들어서 국가가 지금 이제 유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국부펀드를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는 기업의 주도에서 먼저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의 방법 둘 다 진행이 되지만 기업이 먼저 주도해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고 그에 이어서 국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먼저 국가 주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사우디 넘는 국부 펀드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뭔지 설명드릴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보다 더 큰 국부 펀드를 조성하려는 행정명령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미국이 2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들면 단숨에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2조 달러를 한화로 해보면 2,884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안이 600조가 좀 넘어가죠. 600조, 700조 사이일 것 같은데요. 이를 감안해 봤을 때 엄청나게 규모가 큰 지금 이제 규모의 펀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는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으며 관세 수입,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세 수입이 많진 않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이고 국채 발행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연방준비위원회의 개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트럼프하고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연준의 지금 현재 상황이 사이가 별로 좋진 않기 때문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의 투자처로는 만약에 완성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들어지면 투자처로는 인프라 개발, 중동 안보 정책, 전략적 요충지 매입 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중동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데 요게 최근에 가자 지구에 미국이 개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인프라 개발,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 매입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희토류를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많이 논란이 있는 그린란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 북미 지역에서 우측 위쪽으로 가시면 그린란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매수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국부펀들도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는 사우디,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중동 안정을 도모하며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과거에 트럼프는 이 방위비 지출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왜 미국이 돈을 내서 다른 나라를 지켜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친 유대인 행보를 좀 보이게 되면서 확실히 이스라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또한 전략적 요충지 매입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란드죠. 이번 국부펀드 설립이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역시나 뭐 굉장히 당연한 뭐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국부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부펀드 자체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아직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국채 발행을 미국 연준이 개입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조차도 이것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연방준비위원회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는 아니지 않을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주목받을 것이 오히려 기업 주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기업 주도 방식은 누가 주도하고 있냐라고 하면 오픈 AI라든가 소프트뱅크 같은 대거 투자하는 AI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서고 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AI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뱅크, 오라클, 오픈 AI가 셋 다 친 정확하게는 친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친유대인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유대인 기업의 특성을 좀 띠고 있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이 사우디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중동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 이렇게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해당 지역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돈을 쓰려는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기업 주도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간 부분으로 보면은 뭐 물론 국부펀드 2,800조보다는 못하지만 민간 부분 규모에서 최대 718조 원 규모의 투자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단계는 텍사스에서 시작되며 1,000억 달러를 우선 투자하고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하고도 함께 만남을 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자가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생산에 대한 부분을 꽤 많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픈 AI 샘 올트먼은 AI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기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으로 주장해 왔고, 그래서 이런 구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좀 미국 내에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오라클 레리 앨리스는 텍사스에서 10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미 건설 중이며 추가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과 글로벌 AI 패권을 확보하는 전략의 움직임입니다. 과거 폭스콘 공장 투자와 비교되지만 AI 중심의 명확한 목표로 인해서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며 미국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AI 투자가 무슨 인프라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영역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모자라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전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 수급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발전소들이 대거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뭐 원자력, 풍력, 화력 뭐 다양하게 태양광 다양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 인프라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전력 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망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외의 시설들이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 전력망을 함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 투자라고 이제 보통 뭐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집에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봤는데요. 국가 주도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그리고 기업 주도에서 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종목은 무엇일까? 고민이 되죠, 그죠? 고민해 보면 정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께서는 뭐 AI 기업 주도를 생각하시면은 뭐 전력망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력망과 관련된 기업들을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저도 이번 연도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곧 전력망을 그런 성장하는 전력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전력망 관련 회사들이 공장을 증축한 게 이번 연도 하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다 계산했겠죠. 이 정도로 늘어날 것 같아. 10% 늘어날 것 같아. 20% 늘어날 것 같아. 예상을 하고 그 예상치에 맞는 지금 이제 장비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생산 공장들을 추가적으로 설립을 했고 가동을 이번 하반기 이 7월에서 12월 사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생산이 시작이 되고 나면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도 좀 늘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늦은 투자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을 때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오히려 건설 장비 관련된 기업이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장비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하필 중장비 관련된 기업이냐라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이 관련된 종목을 사자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가자지구 재건 이 두 가지에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상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러시아에 가해져 있는 원유 천연가스 규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빠르게 우크라이나 하고 러시아의 전쟁의 종결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단한 노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에서도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럼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국내 건설 장비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타깃에서 심지어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환경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두산마켓은 3.1%로 10위, HD 현대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는 약 20위와 2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설 장비 시장은 캐터필러 16%, 고마스 10%, 존디어 6%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기업의 건설 투자 확대를 기회 삼아서 북미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인가? 자세한 내용을 쭉 뜯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밥켓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두산밥켓이라는 기업이 뭐 나머지 뭐 인프라코어라든가 아니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해외 수출이 많아서 주목해 볼 만하지만 두산밥켓이라는 기업 자체는요. 애초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그렇긴 한데 두산밥켓이라는 종목이 워낙에 미국에서 점유율이 높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1%인데 특히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보면은 미국 본토에서 애초에 태어난 기업이고요. 미국 본토에 있는 기업을 두산이 인수하면서 만들어낸 가져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밥켓이라는 기업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그래서 67%로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국 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혜를 보기 딱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호무역 기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건설 장비 수요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뭐 HD 현대인프라코하고 현대건설기에도 다 좋으니까요.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워낙에 매출 실적이 뭐 조금 못 나올 때 있고 좀 잘 나올 때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속 잘 나오는 쪽이긴 합니다. 특히나 바이든 정권 안에서도 인프라 정책에 의해서 수혜받고요. 그 전까지는 뭐 중국 시장에서 돈 많이 벌었었죠. 2000년 10년도대 당시에는 그죠. 이제는 이 미국 시장에 좀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까지 기대감이 돌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많죠. 2024년 12월, 작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현재 두산 마켓이 주주 환율을 40%를 찍었고요. 2천억 원대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현대건설기계도 최근에 또 210억 원 자사주 취득,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310억 원 자사주 취득하는 것까지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역시나 자사주를 그냥 사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고 소각까지 해야 정말 개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사주 취득만 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자신의 계속해서 지배 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완벽하게 소각했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주주들을 정말 배려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확실히 지금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서 기업의 성장 동력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미국 기업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두산밥켓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하고 인수합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인수합병을 할 때 불리하게 인수합병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논란을 통해서 부당한 인수합병은 취소됐죠. 예, 국민들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서 슬쩍 두산그룹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밥켓의 사실상 발언권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더라도 혹은 뭐 자사주로 들어가게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지금 이제 합병이라든가 편입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 워낙에 돈 계속해서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주목해 볼 만하겠죠.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역시나 두산 밥켓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이 무슨 관세를 때리든 사실상 뭐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보죠. 예, 상관없을 정도로 워낙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인프라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두산밥켓만은 놓치지 마시고 잘 주목해 보라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이 다른 기업들 대비 좀 덜 갔거든요. HD 현대건설기기는 막 이렇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타고 많이 쐈는데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예, 안정적인 추세,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번 연도에 계속 끌고 가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미국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프라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진짜 돈 벌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당 기업이 저는 그래서 상승폭으로 봤을 땐 최고라고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내 계좌에 하나쯤은 편입시켜 놓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배당도 적극적으로 좀 이어갈 만한 기업이니까요. 많이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서 꼭 관심 종목에는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는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 올려드린 자료집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은 다양한 업종에서 유망한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인데요. 작년부터 공개한 AI 로봇 기업들 대세 상승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엄청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좀 빠르긴 했는데요. 기본 바닥권에서부터 100% 가까이 100% 그 이상이 100% 200% 가까이 급등한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죠. 그 다음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또 다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집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건 온디버스 AI라든가 HBM도 또 다시 뭐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천지는 좀 잠시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특히나 주목하는 것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SKC의 상용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몇 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당 기업들 지금 이제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들 또 역시나 영상 지금 이제 이번 달 내 2월 달 내에 새롭게 자료집 만들어서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자료집 어떻게 받아가는지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방법은 쉽습니다. 각자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이런 화면 나오실 거예요. 급등천주 시황글,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는데요.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료집하고 급등천주 매일 차트 예쁜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고의 종목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수십 개, 수백 개 종목 다 차트 다 돌려보고 날마다 괜찮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한 3%를 목표로 했을 때 80% 정도 시장에 따라 좀 달릴 수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단기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매일매일 초찬주 보시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매일 주요 아침에 주요 주목할 만한 시장의 지표들 뉴스들 그리고 전일자 상승 종목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도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자료집은요. 급등천주의 공직을 네 번째 클릭해 보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자료집 싹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온디버스 AI 맨 위에 있고요. AI 로봇 2차전지 세 번째 있고요. 새롭게 유리기판 자료집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보통 아이디 만들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켜보시면 제가 아이디 만드는 거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디를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처음에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거예요. 아이디 없으시니까 아이디 만드셔야겠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가 아니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유가 더 없죠. 100% 무료고요. 카카오로 시작하기, 구글로 시작하기든 이걸로 시작하시면 기존에 있던 아이디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패스워드 아이디 이걸 간편 로그인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이디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해도 쉽습니다. 보시면 이용학관 동의 클릭하시고 가입하기 누르시면요. 화면이 나오는데요. 핸드폰 번호 적는 칸이 없죠. 요즘 유튜브 보시면 가끔가다 핸드폰 번호로 문자 보내세요. 핸드폰 번호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스팸 전화, 스팸 문자, 개인정보 다 털려가지고 불법 거래돼가지고 막 개인정보 돌아다녀서 이상한 스팸 전화 문자 받으신 적 많으시죠? 이런 일 아예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메일 주소는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적어주시고 골뱅이 네이버.com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적는 이유가 아이디이자 이메일 주소인데 이 이유가 비밀번호 까먹었을 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 5, 6까지 최대한 쉬운 걸로 하시고요. 성함은 본인 성함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세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로그인하시는데 매번 메일 추천주 시황글 자료들 볼 때마다 접속하는 거 귀찮잖아요. 언제 로그인하고 있겠습니까? 로그인 상태 유지하시고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매번 로그인하시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0% 무료로 모든 정보들 다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최근 복잡한 증시 속에서도 하나라도 얻어나가려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일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많은 노력이 좀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응원하고요. 제가 100% 모든 맞는 정보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과 섹터 뉴스들을 분석해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저 또한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수익 나시는데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과 보내시고 심지어 공부 영상까지 시청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수익 보셔야지 다른 분들 다른 사람들 수익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수익 보겠죠. 좋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딱 한 걸음만큼 더 수익 볼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